새벽 3시 단 한 통의 이메일이 미국 거대 전자회사의 운명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2주 뒤 한국의 OLED 패널 공급을 중단하겠습니다. 그 문장은 곧 사형 선고와도 같았어요. TV의 심장, 패널이 사라진다는 건 곧 공장도 회사도 미래도 무너진다는 말이었죠. 그 순간 20년 넘게 업계 정점에서 자만심에 젖어 살던 부사장 이선 브레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늘 큰 소리쳤었어요. 한국은 흉내만 낸다. 미국 없이는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그 자신이 한국을 찾아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공급만 끊지 말아 주십시오. 한국 없이는 우리는 끝장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국 없이는 호라이즌도 없다. 미국 한국에 무릎 꿇다. 미국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선두라고 믿어온 환상이 단 한 나라, 한국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은 속삭이고 있었죠. 한국 없이는 생존이 없어. 회의실에서는 임원들이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뭘 한 거지? 왜 아직도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모두의 시선은 브레넌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그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술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의 수율은 97%, 우리의 수율은 겨우 15%입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는 경쟁할 수 없습니다. 굴욕은 깊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한때 비웃던 한국 본사의 문을 두드리며 파트너십을 이야기해야 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신뢰는 이미 깨졌습니다. 한국 없이는 호라이즌은 생존이 없습니다. 브레넌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굴욕이 차라리 붕괴보다 낫다는 것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국을 무시하던 미국 대기업의 오만은 왜 이렇게 무너져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굴욕 끝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존심과 생존 사이 그가 맞닥뜨린 잔혹한 진실. 그리고 한국 기술이 어떻게 미래의 열쇠가 되었는지. 이제 자존심을 꺾고 세상을 뒤집는 역전극, 그리고 역사에 남을 반전의 순간이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이선 브레넌이에요. 저는 20년 넘게 미국의 거대한 기술 회사인 호라이즌 일렉트로닉스에서 부사장으로 일했었어요. 비싼 양복을 입고 큰 연설을 하고 업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지냈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가진 줄 알았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것도 있었어요. 바로 자만심, 너무 큰 자만심이었죠. 저는 늘 미국이 기술 세계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는 최고의 비행기, 가장 빠른 컴퓨터, 가장 강력한 휴대전화를 만들고 있다고 자부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크게 웃어버리곤 했었어요. 한국,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잖아. 거긴 미국이 만든 걸 흉내내는 곳이지. 우리 없이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어. 저는 그 말을 회의나 컨퍼런스에서 수도 없이 했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 기술은 단순한 모방일 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미래는 오직 미국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었습니다. 정말 크게 틀렸었죠. 그날은 아주 조용한 새벽 3시쯤이었어요. 저는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머리맡에 두었던 전화기가 진동하기 시작했었어요.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고 했지만 발신자를 보니 회사 본사였어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었죠. 새벽 3시에 걸려오는 전화가 좋은 소식일 리 없었거든요.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레넌 부사장님, 지금 바로 본사로 오셔야 합니다. 긴급한 일입니다.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황급히 옷을 걸치고 차를 몰아 텅 빈 거리를 달렸습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뒤엉켜 있었어요. 도대체 새벽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해커 공격일까? 아니면 공장에 불이라도 난 걸까? 본사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대표는 창백한 얼굴로 테이블 맨 앞에 앉아 있었고 다른 임원들은 말없이 큰 화면에 비친 한 장의 문서를 보고 있었어요. 이선. 대표가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걸 직접 보셔야겠어요. 그것은 이메일 한 통이었어요. 단 한 장. 발신자는 한국의 LG 디스플레이. 그 안에 적힌 문장은 제 눈을 태워버릴 듯 강렬했어요. 호라이즌에 대한 OLED 패널 공급을 2주 후 중단하겠습니다.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다시 읽어봤지만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패널이 없다는 말. 더 이상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말. 곧 생존이 사라진다는 말이었죠. 업계 밖 사람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회사 전체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었죠. 우리 회사의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OLED 텔레비전이었어요. 수많은 상을 받았고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며 호라이즌의 이름을 전 세계 가정에 퍼뜨리고 있었죠. 하지만 결코 밖으로 말할 수 없었던 진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 TV의 심장, OLED 패널은 모두 한국에서 온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패널이 없으면 조립 라인은 멈춰버려요. 공장은 침묵에 잠기고 직원들은 만들 것이 없게 됩니다. 가게 진열대는 텅 비어버리겠죠. 저는 머릿속으로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장면을 그렸어요. 언론의 기사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패널 없이는 죽어가는 호라이즌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쟁사들, 삼성이나 소니, 심지어 중국 회사들이 우리를 비웃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수년간 무시해왔던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한국이 우리의 미래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이 우리의 생존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의자에 굳어 앉아 있었어요. 대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주라고 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 후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선 그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될 겁니다. 다른 임원들은 충격에 휩싸여 수군거렸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손에 묻었고 다른 이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리 없어. 미국인데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늘 한국 기술을 비웃던 제가 이제는 잔혹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죠. 한국 없이는 호라이즌은 무력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의 생존이 없었어요. 해가 막 떠오르는 회색빛 아침, 저는 건물을 나섰습니다. 도시의 고층 빌딩들, 번쩍이는 광고판들, 펄럭이는 성조기가 갑자기 연약해 보였어요. 제 삶에서 처음으로 이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미국이 진짜 리더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그 나라의 조용한 부상을 눈 감고 있었던 걸까? 제 자만심은 속삭이고 있었어요. 미국은 회복할 거야. 우리는 한국이 필요 없어. 하지만 제 두려움은 훨씬 더 크게 외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이 곧 생존이다. 한국 기술이 곧 미래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에서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미 세상은 다 알고 있었어요. 소식은 빨리 퍼지고 나쁜 소식은 훨씬 더 빨리 퍼지고 있었죠. 제가 휴대전화를 켜자마자 헤드라인이 가득했었습니다. 한국 패널 없이는 무너지는 호라이즌 일렉트로닉스. 미국 생존을 위해 한국에 빌어야 한다. 기사 제목 하나하나가 제 배를 세게 치는 것 같았어요. 기자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한국 없이는 호라이즌은 살아남을 수 없다.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웠습니다. 복도에서는 사람들이 속삭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제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화가 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이 재앙이 제 탓인 것처럼요. 어쩌면 제 탓이 맞았을지도 몰라요. 저는 수년 동안 한국을 비웃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우리의 생존을 쥐고 있었고 모두가 그 사실을 보고 있었어요. 10시가 되자 대표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었습니다. 회의실은 가득 차 있었고 관리자, 엔지니어, 재무 담당자들까지 모두 빽빽하게 들어와 있었어요. 긴장은 너무 무거워서 아무도 커피 한 모금도 손대지 못하고 있었죠.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지쳐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공황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가가 15%나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잃게 될 겁니다. 뒤에 화면에는 빨간 그래프가 보였는데 우리 회사의 주가가 돌덩이처럼 곤두박질치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조여오면서 그 선이 계속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한 관리자가 주먹으로 탁자를 3개 치며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이 필요 없어요. 우리 자체 OLED 기술을 쓰면 됩니다. 수년 동안 연구해 왔잖아요. 왜 아직도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디스플레이를 총괄하는 부사장이었고 답해야 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우리 연구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생산 수율이 고작 15%입니다. 패널 100개 중에 판매 가능한 건 15개 뿐이에요. 반면 한국의 수율은 97%입니다. 한국 패널 없이는 우리는 경쟁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내년도 어쩌면 10년 후에도요. 회의실은 곧 폭발하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지난 15년 동안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돈을 다 날린 거잖아. 다른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그들의 말이 제 가슴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건 사실이었거든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만심만 믿고 있었어요. 미국이 앞서고 한국은 따라온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왔었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추월했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선두였던 거예요. 회의가 이어지는 동안 같은 말이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이 곧 생존이다. 한국 기술이 곧 미래다. 저는 인터넷에서 쏟아지고 있는 잔인한 댓글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비웃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빌어야 한다. 한국 없이는 호라이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굴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문장들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그 어둠은 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직원들은 제 눈을 피했고 제가 지나가자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 중 몇 마디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생존 미래가 없어. 저는 그들에게 소리치고 싶었어요. 제 잘못만은 아니라고 저만 탓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 깊은 곳에서는 그들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숫자, 계약서, 생산 차트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었죠. 한국 없이는 모든 게 무의미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자만심은 우리를 구하지 못한다. 한국 없이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한국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다. 그 말이 제 안에서 북소리처럼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현실의 무게를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대표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선. 대표가 말했었습니다. 오늘 밤 바로 한국으로 가야겠소. LG 디스플레이를 직접 만나시오. 그들에게 결정 번복을 부탁하시오. 빌어야 합니다. 빌다라는 단어가 제 자존심을 깊게 찔렀습니다. 저는 미국의 거대한 기술 회사 중 하나의 부사장이었어요. 수년 동안 한국을 깔보며 지내왔었죠. 그런데 이제 제 임무는 이끄는 것도 협상하는 것도 아닌 빌러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밖 검은 하늘을 보며 제 경력, 자존심, 그리고 제가 했던 말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흉내만 낸다. 한국은 절대 선두가 될 수 없다. 그 말들이 계속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그들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며 세상을 건너가고 있었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차이는 금방 보였어요. 밝은 광고판들이 터미널을 가득 비추고 있었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영화, 게임, 광고가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었는데 모두 한국의 OLED 패널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를 태운 택시기사도 자랑스럽게 그 간판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화면 보이시죠? 전부 한국산이에요. 세상 최고입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몇 년 전 같았으면 저는 비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반박할 힘조차 없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가 맞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파주에 있는 LG 디스플레이의 거대한 캠퍼스에 도착했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건물은 현대적이고 빛나고 있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제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한 뒤에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마침내 저는 큰 사무실로 안내받았어요. 벽에는 수많은 특허 증서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는데 하나하나가 혁신의 증거였어요. 책상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나 제 손을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LG 디스플레이의 전무 박준호입니다.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브레넌 부사장님.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서둘러 말을 꺼냈습니다. 박 전무님, 호라이즌은 지난 10년 동안 귀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제발 공급을 계속해 주십시오. 패널이 없으면 우리 회사는 무너질 겁니다. 잠시 동안 방 안은 고요했었어요. 그러다 그가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파트너십이라고요? 호라이즌이 가격을 낮추려고 중국 공급업체를 끌어들였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게 파트너십입니까? 신뢰는 그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신뢰라는 것은 한번 깨지면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어떤 기사보다도 저를 더 세게 때렸습니다. 그는 옳았어요. 우리는 한국을 도구로만 여겼었지 진정한 파트너로 대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박 전무는 책상 위로 서류철 하나를 밀어주었어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조건입니다. 제가 그것을 열어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호라이즌은 모든 OLED 특허를 LG에 양도해야 한다. 호라이즌은 10년 동안 독자적인 OLED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 패널 가격은 70% 인상된다. 저는 충격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그는 차분히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그럼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한국 없이는 호라이즌은 생존이 없습니다.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한국 없이는 호라이즌은 생존이 없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싸우고 싶었죠. 하지만 진실은 단순했어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패널이 없으면 공장은 멈췄고 투자자들은 떠나고 있었어요. 우리의 미래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굴욕이 제 안에서 불타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을 비웃었던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들의 사무실에 앉아 아무 힘도 없이 남은 조각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속삭였어요. 굴욕이 차라리 죽음보다 낫다. 항복이 차라리 붕괴보다 낫다. 한국 없이는 우리는 미래가 없다. 건물을 나왔을 때 바깥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캠퍼스 위로 한국 국기가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 깃발을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제 여정은 단순히 대서양을 건너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겸손을 배우는 여정이었고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회의실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임원들은 서로 고함을 치며 자존심과 두려움 속에서 싸우고 있었죠. 한국에 절대 굴하지 마. 한 남자가 얼굴을 붉히며 외쳤습니다. 호라이즌이 약해 보이길 원하십니까? 또 다른 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구석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존심이 우리를 구하지는 못합니다.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은 공기 속에 무겁게 걸려 있었어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었죠. 한국 없이는 우리 회사가 이미 가라앉고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거짓된 체면을 유지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생존이 이겼습니다. 호라이즌은 LG의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특허를 넘겼고 연구를 동결했으며 패널 가격을 70% 더 내기로 동의했었습니다. 그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제 손목에 쇠사슬을 채우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쇠사슬은 죽음보다는 나았죠. 최소한 공장은 다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몇 주 동안 저는 간신히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했었어요.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곧 또 다른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삼성 새로운 QD5 LED 디스플레이 발표. 더 밝고 전력 소모는 적고 대량 생산 준비 완료. 저는 손이 떨리며 화면을 넘기고 있었어요. 며칠 뒤 또 다른 기사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BOE 절반 가격의 OLED 패널 판매 시작. 그건 마치 두 개의 파도가 동시에 우리를 덮치는 것 같았어요. LG의 공급을 받는다 해도 호라이즌은 한국의 새로운 기술과 중국의 저가 공세 사이에 갇히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혼자서는 이길 수 없었죠. 저는 완전히 짓눌려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보고서를 들여다봤지만 모든 그래프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호라이즌은 뒤처지고 있다는 것. 제 자존심은 속삭이고 있었어요. 더 강하게 싸워라. 우리 스스로 패널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두려움은 더 크게 외치고 있었죠. 너무 늦었다. 한국 없이는 생존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브레넌 부사장님, 저는 LG 디스플레이 연구 책임자 최현호 박사입니다. 만나야겠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과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최 박사는 단순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불타는 비전을 담고 있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선 부사장님, LG는 호라이즌이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원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입니다. 제가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마이크로 LED요? 그건 아직 이론에 불과합니다. 너무 비싸고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그는 화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협력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치면 중국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삼성도 넘을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제안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호라이즌은 최고의 가상현실과 게임용 디스플레이 기술을 공유해야 했고 미국 정부도 1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성공을 장담할 수도 없었죠. 저는 통화가 끝난 후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빙빙 돌았어요.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뛰어내리면 위험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서 있으면 확실히 죽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두운 하늘 아래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계속 속삭이고 있었어요. 한국 없이는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한국과 함께라면 우리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다음 날 저는 대표와 이사회에 이 아이디어를 전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마치자 방은 고요해졌어요. 어떤 이는 미쳤다고 했고 어떤 이는 배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생존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과 싸울 수 없습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환점입니다. 몇 달 만에 회의실에서 새로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분노도 두려움도 아니었죠. 작은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것이 더 위대한 시작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 용기를 가진다면 말이죠. 프로젝트는 서울에서 시작되었어요. 유리로 지어진 밝은 건물 안에는 엔지니어들과 기계들, 그리고 수많은 수식이 적힌 화이트보드가 가득 있었죠. 낯설게도 미국에서 온 호라이즌 엔지니어들이 한국 엔지니어 10명과 나란히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 그 방은 나뉜 듯 했어요. 두 집단, 두 스타일, 두 세계가 마주한 느낌이었죠.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미국 엔지니어들은 자신감은 있었지만 속도가 느렸습니다. 모든 걸 꼼꼼히 확인한 뒤에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 엔지니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때로는 너무 빠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밤 12시까지, 때로는 해가 뜰 때까지 남아 있었죠. 실패해도 멈추지 않고 다시 시도하고 또 시도했었어요. 한 미국 엔지니어가 제게 속삭였어요. 이 속도라면 우리만 뒤처지게 될 겁니다.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 기술이 어떻게 선두가 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우리 엔지니어들 중 몇 명이 불평했었어요. 저 사람들은 디테일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너무 성급하게 움직여.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의 자존심이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늦게까지 남았고 더 열심히 일했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방 안에서 약한 고리로 남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날마다 저는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 사이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비밀을 나누었어요.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고 빨리 성공하라. 미국 엔지니어들은 우리의 방식을 나누었죠. 속도를 늦추고 세부를 확인하고 작은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라. 두 방식은 달랐지만 함께할 때 균형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밀어붙일 때 우리는 속도를 다잡았고 우리가 망설일 때는 그들이 앞으로 끌어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 2시쯤 제가 연구실에 들어갔을 때 방 안은 컴퓨터 화면 불빛과 작은 시제품 보드의 빛으로 환히 빛나고 있었어요. 미국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웃으면서 납땜을 하고 있었죠. 누군가 치킨과 맥주를 시켰고 그들은 그것을 치맥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외부인이 아니라 팀의 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었고 마침내 돌파구가 찾아왔어요. 우리는 수주 동안 마이크로 LED 시제품을 켜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매번 실패했었습니다. 밝기가 잘못되거나 몇 시간 지나면 색이 죽어버리기도 했죠. 하지만 어느 날 밤 드디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밝고 선명하고 완벽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환호성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모두가 손뼉을 치고 소리치고 서로 끌어안고 있었어요. 미국과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외쳤어요. 성공이다. 세계 최초의 마이크로 LED 수율 70% 달성. 제 눈도 흐려졌어요. 몇 달 동안 저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의심을 짊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자부심이었어요. 저 자신만이 아닌, 호라이즌만이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저는 무심코 속삭였어요. 한국 기술은 생존이다. 한국과의 협력은 미래다. 함께라면 우리는 강하다. 그날 밤 팀이 함께 축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한국인과 미국인이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꿈꾸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교훈이었어요. 저는 자만심과 오만함을 가득 안고 한국에 왔었어요. 한국은 흉내만 낸다고 믿었었죠. 그런데 이제 제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그들은 흉내 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창조했고 선두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생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미래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몇 달이 지나 드디어 출시 날이 다가왔습니다. 본사 안은 긴장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은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점검하고 있었고 화면이 깜빡이며 켜지고 있었죠. 기자들이 회의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카메라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기다려온 순간, 바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공식 공개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 만든 결과물이었죠. 거대한 화면이 켜졌을 때 방 안에서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 색감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눈부셨습니다. 빨강은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파랑은 깊은 바다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초록은 마치 봄날 새싹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화면은 선명했고 깨끗했고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박수 소리가 폭발했고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있었어요. 몇 시간 만에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과 미국 마이크로 LED 혁명을 시작하다. 호라이즌과 LG 함께 미래를 만들다. 며칠 안에 애플이 계약을 체결했고 구글도 뒤를 따랐습니다. 심지어 테슬라조차 자동차에 마이크로 LED를 넣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몇 달 동안 곤두박질 치던 호라이즌의 주가는 로켓처럼 치솟았고 오랜만에 회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예전에 이선 브레넌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을 비웃으며 그들은 흉내만 낸다. 절대 선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 한국 엔지니어들을 볼 때 저는 동료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을 볼 때 저는 생존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미래를 볼 때 저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최종 축하 자리에서 방안은 웃음과 음식, 높이 든 술잔으로 가득했어요. 최연호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으며 말했었습니다. 진짜 승리란 경쟁자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 함께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모두 박수를 쳤고 어떤 이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술잔을 들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자부심 때문이었어요. 저는 방안을 둘러보며 같은 꿈을 나누는 미국인과 한국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한국 없이는 생존이 없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미래가 있습니다. 한국 기술은 강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줍니다. 함께한다면 미국과 한국은 막을 수 없습니다. 잠시 동안 방 안은 고요했었어요. 그리고 곧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두가 술잔을 더 높이 올렸고 제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밖으로 나와 걸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네온사인과 거대한 디지털 전광판들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모두 한국의 디스플레이로 빛나고 있었죠. 저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오만과 부끄러움으로 가득했던 그때의 저를요. 그때의 이선은 눈이 멀어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뒤처진 나라도 아니었어요. 한국은 선두였고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호라이즌이 다시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자랑스러웠던 거죠. 굴욕에서 시작된 여정은 존경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시작이라는 것을요. 기술의 새로운 세상에서 생존은 자존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생존은 협력에서 옵니다. 생존은 한국에서 옵니다. 그리고 미래는 함께 만드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